많이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론은 준비하지 말고 그냥 그려라지만, 그럼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도 준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굳이 제가 억지로 준비에 해당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은 필요한 준비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좋아하는 기억에 남는 만화들, 그것들을 그냥 쭉 적어 내려가는 것 자체가 만화가가 되고 싶은 나의 현재 좌표를 따져보게 만드는 좋은 준비거든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로 적어보면 내가 이런 만화도 좋아했었지 하면서 내가 만화를 왜 좋아했고 어떤 걸 하고 싶어서 만화를 택했는지에 대해 가닥이 잡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건 놀랍게도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만화가 때려칠까? 이 고민이 들 때 다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딱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안 떠올라. 내가 딱히 좋아하는 만화가 없어.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만화가가 정말 되고 싶은 게 맞는가? 당장 해보시면 돼요. 인스타에 사진 하나 찍어서 오늘 먹은 거 올리는 거 대신에 오늘 내가 있었던 거랑 먹었던 거랑 그리면서 그거를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활동이나 표현들을 만화라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닐까요? 도구 사고 장비 사고 이러는 건 그거는 준비 측에도 안 들고요. 그냥 알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 가지 연습을 다양하게 했는데 도움 많이 됐던 것들 몇 개를 떠올려 보자면, 제가 되게 궁금해할 만한 인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봤어요. 왜 우리 대학교 같은 데 가면 OT 때 아직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마음이 한번 가고 눈길 한번 더 가고 궁금해지는 친구 한 명씩 있잖아요. 선배라거나.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술 한번 마시게 되면 물어볼 것도 많아지잖아요. 딱 그 느낌이거든요. 가상의 인물인데 그 인물은 어디에 살고 무슨 경험을 했고 취미는 뭐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굴려보고 다양한 장소에 그 사람을 보내보는 이런 연습은 작가에게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당장 연재를 해야 되는데 속 편하게 그런 짓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 아니면 아직 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렇게 하다가 그 인물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붙여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캐릭터의 초벌이 됐다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몇 가지 필요한 터치가 있긴 하지만, 혹은 인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데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도 좋아요. 우리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을 상상하는 데는 익숙해요. 누워있다, 만화를 본다, 먹는다, 잔다, 이런 식의 것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상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돼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양쪽 극단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 연습이에요. 인물, 캐릭터 쪽으로 연습을 하는 것과 어떤 사건 위주로 연습을 하는 것,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평소에 하면서 다니면 꽤 스토리텔링적인 뇌가 스트레칭 되는 기분이 듭니다. 도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제일 권하는 건, 이건 저에게는 잘 맞는 건데 모두에게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만화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덕질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덕질이라는 말이 곧 취재 혹은 공부와 같은 뜻이거든요, 저에게는. 그 덕질하는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이야기의 재료로 쓸 수 있는 디테일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덕질하면서 파고드는 것들은 매우 도움되는 준비이자 훈련이자 습성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원고 그리고 계세요? 괴로우세요? 즐거우세요? 괴롭습니다. 어떤 게 제일 괴로우세요?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원고를 그리고 있고 즐겁다고 얘기하면 제가 해준 말은 없어요. 언젠가 작가가 되시겠군요. 그때 또 봅시다, 이러죠 그냥. 혹은 지금은 즐거운데 나중에 괴로우실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또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등록금 안 받았으니까. 농담이고요. 그게 제일 저에게 중요한, 저에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괴롭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게 주를 괴로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뭐 내가 그리는 만화의 주인공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안심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안심시켜줘요. 실제로 답을 혹은 도움될 만한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그리는 사람이라면 안심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오래 그리잖아요. 그리고 오래 그리면 인간은 이상 늘어요. 계속 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직업이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오기 전에 관두는 게 문제일 뿐이고요. 관두게 만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든 결과물을 볼 용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화 상대가 돼주고, 그런 게 제가 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심리 상담이랑 비슷합니다. 네, 제가 작법서도 쓰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두껍게 쓴 작법서로 웹툰 스쿨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 그것보다는 작법서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느낌, 어려운 느낌을 좀 벗어던지기 위한 친근한 글이 이제 웹툰을 그리면서 배운 101가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압축적인 짧은 문장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글에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하나씩 붙여서 모은 101가지 문장을 모은 책인데, 뭐 화장실에 갈 때나 잠깐 시간이 남았을 때나 그럴 때 그냥 훅 펴서 이렇게 보고 덮을 수 있는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작법서이면서 동시에 약간의 에세이이기도 하고요. 웹툰을 그리면서 배운 것에 특화된 내용들, 즉 웹툰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을 아예 안 넣기도 못하고 너무 많이 넣기도 좀 그랬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이라면 누구나 보고 좀 얻어갈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는 웹툰이었고요. 나머지 한 70개, 71개 정도는 영화를 하건 드라마를 하건 소설을 쓰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좁지도 너무 넓지도 않은 책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썼던, 그 제일 어려웠던 거는 파스칼의 유명한 말하고도 비슷한데, 파스칼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친구여, 짧게 쓸 시간이 없어 길게 쓰는 걸 용서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무언가를 짧게 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하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나 스스로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은 구성이 그래요.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한 말, 중언부언한 말, 단순히 의미 없이 꾸미려고 쓴 문장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길게 쓰고 싶으면 그런 책 말고 그냥 두꺼운 작법서를 쓰면 되니까 이 책은 좀 더 잠원집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려웠던 기억은 납니다. 제 말을 제 스스로 정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만화 아닌 다른 형식을 위한 이야기를 쓰는 건 언제나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혹은 게임 시나리오가 됐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의 원칙은 잘 지키면서 다른 맥락 안에 적응해보고 싶은 꿈이 항상 있거든요. 계획이라면 계획이고 꿈이라면 꿈인 부분이고요. 지금은 긴 연재를 끝낸 이후에 2년이나 흘렀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르지만 쭉 밀고 나가고 싶은 만큼 제 마음을 뺏어간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목표라고 한다면 또 몰입해서 쫙 써들어가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빨리 만나고 싶다. 다음 작품 위해서. 그게 또 가까운 목표고요. 그렇습니다. 음악 만화는 언제나 꿈이고 목표이자 로망이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기자물 얘기했었고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가족 얘기를 얘기했었어요. 한 6, 7가지 정도의 로그라인이 제 머릿속에서 동시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을 봤는데 그 6, 7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쪽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경험을 하면 작업실 가서 막 조금 쓰고 다시 또 서랍을 닫아요. 다음 날은 이제 이쪽 얘기에 좀 살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이야기를 지금 같이
늘 데리고 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들고 확 치고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인풋 열심히 하고요. 강의 열심히 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외에는 딱히 안 떠올라요. 지망생일 때는 내가 그린 만화가 5점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데뷔가 어렵고, 신인 작가 때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리게 되는데, 만화가로 오래 살다 보면, 뭐 오래라고 해봤자 15년밖에 안 됐지만요. 근데 그 정도 하다 보면 내 만화의 부족한 부분을 제 스스로 제일 잘 알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 내가 빤히 보고 있는 부족한 만화를 되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가 있다는 부분이 가끔 되게 놀라울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엉망인데 보러 오는구나. 댓글도 달고 쿠키도 쓰고. 그때 진짜로 고마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 또 그것도 있어요. 내 편이 돼주거나 무조건 내 말에 찬성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하려는 말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이 저는 좀 더 좋아요. 독자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앞에 상황에 속한 사람들은 제 말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그런 의미에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죄송하죠. 다른 작가들 같이 다작하는 작가가 아니라서 제 독자들이나 제 팬분들은 기다림이 일상화되어 있으시거든요. 뭐 까먹고 있다 보면 차기작 그리겠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굳이 기대 안 하고 계셔도 됩니다. 더 재미있는 작품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작품들 보면서 좀 즐겁게 살아가고 계시면 저를 잊을 때쯤에 쓱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작가가 어딨어.